투자자산관리 스쿨 김전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지펀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 최근에 좀 많이 듣고 계시는 그런 용어일 텐데요. 헤지펀드의 개념은 사실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사전적으로는 헤지라는 용어 자체가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어떠한 손실을 막기 위한 좀 대비책 또는 전략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는 사실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시장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유형의 펀드를 통칭해서 헤지펀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펀드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략적으로 특정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양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운용이 되는 전략을 통칭해서 헤지펀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절대수익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예를 들면 금전을 차입해서 좀 더 수익을 배가시킬 수 있는 전략도 추구할 수 있고요. 또는 반대 전략을 통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금 시장 하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롱숏 전략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펀드이기 때문에 성과보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과 약속을 해서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한다라고 고객이 했을 때 그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면 그 이상의 수익에서 일정 부분은 운용하는 운용자가 성과보수를 받아갈 수 있게끔 계약을 하는 형태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헤지펀드는 3호로 모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자도 보통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현행법상 이런 헤지펀드는 1억 원 이상의 최소 가입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부분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일반적인 공모펀드와 달리 이 헤지펀드는 투자자가 사실 전략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헤지펀드라는 게 과거 몇십 년 전부터 활성화가 되어 왔고 사실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는 사실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요. 2011년 12월 금융감독당국에서 한국형 헤지펀드라는 것을 도입했고 사모펀드 형태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 최소 가입금액 1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전문 투자자 영역으로 지금 이 헤지펀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수익을 넘어서면 성과보수가 일정 부분 발생하는 구조의 펀드를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모가 20조 정도 시장으로 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헤지펀드와 한국형 헤지펀드의 차이점 비교를 좀 해놨는데요. 일반 펀드하고도 비교를 해놨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겁니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처음 도입 당시 2011년 도입 당시에 한국금융감독당국에서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금전 차입의 가능을 최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400%까지만 해놨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해외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요. 내가 현재 투자된 자금이 예를 들면 1,000억이다라고 하면 1,000억에서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을 얼마든지 더 빌려와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가 나중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역으로 갈 때는 굉장히 큰 위험으로 나타나면서 손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 한국형 헤지펀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 자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레버리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4배까지만 일으킬 수 있게끔 규제를 해놨다는 부분이 하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헤지펀드와 동일하게 규제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 체계라든가 또는 투자 대상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점은 레버러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추가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을 4배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펀드와는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다양성, 투자 대상 자산에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보수도 굉장히 자유롭게 투자자와 운용자 간에 정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2017년 말 데이터로 보면은 17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 연초 이후에 현재까지 벌써 그 이후에도 많이 증가를 해서 현재는 약 20조 정도를 육박하는 수준까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증가의 이유는 뭘까요? 뭐 당연히 운용 대상 자산의 다양성과 다양한 전략을 추가하고 절대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 높진 않지만 시장과 무관하게 절대 수익을 추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그런 헤지펀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관심들이 점점 빨라지고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가입 금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 영역에 속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헤지펀드에 가입하고 싶어도 좀 자금이 좀 여력이 없어서 가입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게 또 현실입니다. 자, 헤지펀드가 추구하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뭐 주식과 관련된 헤지 전략, 뭐 예를 들면 롱숏 전략이 대표적인 전략인데요. 오를 만한 주식을 사고 떨어질 만한 주식을 미리 팔아놓는 공매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롱숏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뭐 최근에 메자닌 전략이라는 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분 사채 이런 것들에 투자해가지고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도 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헤지펀드 전략입니다. 메자닌 전략이고요. 또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해서요. 뭐 어떠한 특정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예상이 될 때 이러한 이벤트에 집중적인 투자를 내 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IPO가 예상되는 주식을 산다든가 또는 어떤 M&A가 예상되는 그런 주식을 미리 취득해서 수익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되겠고요. 또 채권의 어떤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채권 투자 전략, 뭐 이자율 차익 거래 또는 현선물 차익 거래 이런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도 있겠고요. 또 뭐 글로벌 매크로 전략, 글로벌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거시 경제 트렌드를 분석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브라질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브라질 대선이 내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잘 끝날 것 같다 그러면 브라질 쪽에 집중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 또는 미국에서 어떤 좋은 이슈가 터질 것 같다 그러면 미국 쪽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옮겨가지고 수익을 내는 전략.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이제 글로벌 매크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모두 경우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섞어서 가는 멀티 전략, 이런 것까지 모두 통칭해가지고 우리는 헤지펀드에서 추구하는 전략이다라고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텐데 사모펀드의 다양한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최소 가입금액 1억 원이라는 규제가 국내에서는 있었습니다. 전문 투자자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굉장히 전략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해가지고 좀 전략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처음에 감독당국에서 최소 가입 금액을 1억 원이라는 규제를 줬었는데요. 작년 2017년에 금융감독당국에서 이러한 일반 투자자가 헤지펀드에 접근하고 싶어도 접근하지 못하는 이러한 단점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 펀드 제도를 오픈을 했습니다. 자, 이 제도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동안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헤지펀드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도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열렸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양한 유형의 헤지펀드를 모아서 공모 펀드로 만든 게 바로 이제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 펀드입니다. 자, 이 펀드 역시 최소 가입 금액 500만 원이라는 제한은 있습니다만 사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개인 투자자들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제도가 오픈된 이후로 다양한 유형의 상품들이 현재 출시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헤지펀드 시장 진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 펀드는요, 한국형 헤지펀드
를 포함해서 시장에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헤지펀드의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형태의 공모펀드를 일컬어서 사모투자 공모 재가전 펀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제도를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기존의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특히나 1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액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모펀드, 사모 헤지펀드 형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 1억 원 미만 투자자들은 이 가입하고 싶어도 헤지펀드에 가입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작년 2017년 5월 이후에 제도가 오픈되면서 이러한 공모형 헤지펀드에는 최소 가입금의 500만 원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유형의 헤지펀드에 투자가 가능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러한 제도가 오픈돼서 나온 이러한 공모 헤지펀드에 가입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수익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형 헤지펀드의 장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도 헤지펀드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사실은 헤지펀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전략에 다양한 그런 매니저들이 최선의 어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펀드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전략에서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헤지펀드들을 이 공모형 헤지펀드에서는 골라서 담아서 하나의 바구니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공모형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헤지펀드보다도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런 투자 수익을 가져가기에 충분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각각의 전략에서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사모 헤지펀드를 담아서 하나의 바구니 안에 투자 수단으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헤지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헤지펀드 투자가 사실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모 헤지펀드들은 각각의 특정한 영역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 각각의 특수한 영역에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 투자하는 그동안 영역의 헤지펀드들이 사실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공모형 헤지펀드가 다양한 영역의 사모 헤지펀드를 한꺼번에 쌓아서 바구니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헤지펀드,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헤지펀드, 사모 헤지펀드들을 다 집약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특별한 고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이 공모형 헤지펀드는 앞으로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씩은 담아야 되는 그런 아주 필수 투자 수단으로 이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헤지펀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